자, 2021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자, 29번 진행할게. 자, in some ways 어떤 면에서 자, 음식 미디어는 독자와 시청자로 하여금 자, garment에서 미식 요리가 일어나는 집의 뒤로 자, 데려간다 라고 했을 때 where라는 앞에 있는 명사인 house라는 장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자 관계 부사가 되겠지. 자, 따라서 완전한 문장이 와줘야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인데 take place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자, 그런 표현인데 occur나 happen이랑 같은 표현이죠. 엄밀하게 따르면 타동사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된다. This is not to say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 그러한 표현이 자,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entertaining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죠. 즐거움을 주는 이라는. 자, 그래서 as가 접속사란 말이야.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는 접속사. 다시 말하면 as가 보통 하면서나 뭐뭐 할 때인데 뭐뭐 할지라도 라는 의미, 즉 역접을 의미하는 도와 같은 자 그러한 접속사 역할을 할 때는 자, 비동사 뒤에 뭐가 와줘야죠? 형용사 보어가 올 수 있죠? 그래서 형용사 보어가 이러한 뭐뭐 하더라도 라는 접속사일 경우에 앞으로 간다. 즉 도치가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자, 뭐뭐 하더라도 혹은 뭐뭐 하지만이라고 하지만이라는 의미의 접속사 as는 뒤에 있는 보어를 앞으로 보낼 수 있다. 접속사 앞으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 특이한 구문인데 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여기서 in fact 사실상 캐슬린 컬리는 다음 같은 거 설명한다. 텔레비전 요리 쇼와 자, 그 일반적으로 미디어는 자, 대략적으로 책임이 있는데 뭐의 책임이 있냐? 미화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쿠킹 쇼 그리고 미디어가 주어겠죠. 그 다음에 are가 동사가 되는 거고요. 자, 뒤에 glamorizing 즉 미화시키다라는 무엇을 미화시키다는 타동사란 말이야. 그지? 자, 타동사 뒤에 뭐가 필요해? 목조가 필요해. 그 자리에서 목적 처리 이렇게 온 거고 in actuality는 삽입구문이죠. 그래서 뭐가 없는 거야? 주어가 없는 거죠. 즉 항상 자 사실상 항상 고생스럽고 땀을 흘리는 노동이 되는 것을 미화시키는 데 있어서 대개 책임을 가진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을 받는 왓절이 글래머라이즈라는 타동사의 목적절로 써온 거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어디서부터 she부터 볼까? 그녀는 또한 다음 같은 것을 인정한다. 그러한 언론 보도 그리고 대중의 겉보기에 만족스럽지 않는 욕구인데 자 뭐와 관련된 욕구냐? 자 음식과 먹는 것과 관련되어진 프로그래밍 즉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만족스럽지 않은 그러한 욕구는 자 그래서 동사가 뭐니? has brought 이하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 동사를 먼저 정리를 해주고 여기서 relate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 프로그래밍을 꾸며준다고 봐줘야 돼. 그래서 관련되어진 프로그램 제작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relate란 타동사의 목적어가 돼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pp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다. 이거는 동명사보다 명사로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고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한 것이 해석은 해야 되니까 자 이끌었다는 거죠. 마땅한 관심을 이끌었다. 이전에 유명하지 않은 어떤 노동자와 장인 계층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자, 이와 같이 미디어는 자, 일부 숨겨진 일인데 어떤 숨겨진 일이야? 먹는 어떤 경험을 쏟아붓는 데 들여지는 숨겨진 일을 눈에 띄게 만들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먹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made가 불타 뭐니? 불타형이야. 그럼 불타형은 기본적으로 뭐가 와줘야 돼? 불타형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서 뭐가 오는 거야?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로 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목적어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인 형용사가 어디로 간 거야? 앞으로 간 거야.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도치가 됐다. 그래서 비저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목적격 보호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목적격 보호란, 목적어란 말이야. 그죠? 그때는 더 비저불이 여기에 됐을 때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구분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 뒤에 부가적으로 하지만 종종 많은 경우 자, 판타지 된 리얼리티 현실보다는 더욱더 환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치가 됐다. 자, 두 번째 30번. 자, DNA. 자, DNA는 복제하고 그것 자체를 복제하고 끊임없이 대체한다. 자, 최적의 조건 하에서 이러한 복제는 결점이 없다. 즉 완벽하다. 그리고 모든 복제품은 자, 그것이 대체하는 것에 아주 정확한 복제이다. 그래서 DNA 복제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보통 사실이다. 아이들에게 사실이다. 즉 아이들에게도 그만큼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은 복제가 하는 데 있어서 괜찮다는 거지.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자, 이런 복제 과정 동안의 DNA에 손상을 시키는 요인에 있어서 취약하다. 즉 나이가 들면 자, 우리가 DNA를 복제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죠. 자, body's process of DNA replication. 즉 DNA 복제의 신체적 그런 과정이 신체의 과정이 즉 원본을 가지고 여러 복사본을 만드는 복사기의 그런 복제 과정과 유사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DNA 복제도 그 원본의 DNA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고 복사기의 원본도 그렇고, 그제? 그것의 유사점을 얘기하니까 similar가 돼야겠죠? 자, 그리고 각각의 이후의 복사는 자, 만들어지는 복사죠. 타피피. 자, 이전의 복사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with 목적어 분사를 어떻게 정리했었지? with 목적어 분사를 목적어가 분사하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리고 목적어가 분사하다. 이후의 복사본은 이전의 복사부터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첫 번째 장은 두 번째 장을 통해서 두 번째 장을 복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 장으로 두 번째 장을 통해서 복사하고 네 번째 장으로 자, 세 번째 장을 통해서 복사를 하는 그런 과정. 자, 그래서 그런 것이 DNA와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그럼 복사기가 완벽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복사본은 자, 원래의 원본이겠죠? 원로부터 구별할 수가 힘들겠죠. 왜? 자, 이게 보조 단어죠? 근거가 되겠죠? 완벽한 조건이니까 당연히 구별하기 힘들겠죠. 첫 번째 복사본과 두 번째 복사본이, 첫 번째 원본과 그 다음 복사본이 점차적으로 심지어 좋은 질의 기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성능이 좋은 기계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각각의 그런 복사본들은 결국에는 선명도를 잃게 될 것이다. 왜냐? 이게 원본을 중심으로 계속 그 다음 거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쇄적으로 복사하기 때문에 점점 흐려지겠지? 자, 근데 이것이 여기성의 논리지. 우리가 보통 복사할 때 어떠니? 원본을 판 위에 올려놓고 그 원본을 중심으로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복사하는 거잖아. 그죠? 하지만 얘가 말하는 논리는 두 번째 걸 통해서 세 번째로, 세 번째는 네 번째로 이렇게 복사를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당연히 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논리라면.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사기를 생각하면 안 돼. 좀 다른 논리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만들어진 그런 복사본은 약간 덜 선명하다. 원본보다. 그리고 네 번째 만들어진 복사본은 더욱더 그렇고 계속 그런 과정이 계속된다.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 그러한 복사는 그런 복사 과정은 붕괴되고, 자, 그럼 메시지는 상실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지? 복사본을 봐서 계속 그 복사본의 내용이 흐려지니까. 자, 이것은 DNA에게 일어날 때 그 결과는 결국 세포에 뭐가 된다? 죽음이 된다. 자, 그래서 근거는 뭐가 되겠어? 그 메시지가 사라진다. 그럼 DNA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복사하면 결국 DNA 세포가 다 죽겠죠. 자, 그래서 답은 자, 2번이 되어야겠죠. 자, 32번 볼게요. 자, even before Socrates 심지어 이전에 그리스인들은 critical differentiation between 땡땡 사이에 중요한 구분에 이르게 되었다. 자, 그래서 빈칸을 먼저 읽고 빈칸에 해당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단어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구분을 한다 이런 얘기야. 자, BC, Before Christ, 즉 기원전 7세기와 8세기만큼이나 일찍. 자, 무엇을 그만큼 중요하게 구분을 했는지 그리스인들이 생각해보고 글을 읽어야겠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입증되듯이. 자, 그것은 자, 여기서 가주어네요. 해석하면 안 되겠죠? 어디서부터 해석해야 되냐? 좀 복잡해.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from others, 즉 distinguish from others야. distinguish A from others라는 것은 A를 B로부터 A를 구별해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들이냐, 이 플랜트부터 해석한대. 식물, 자, 따라 읽어보세요. 식물, 동물, 계절, 별, 기타 등등과 같은, 자, 항상,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주변 세상에 있는 사물들을 구별해내는 거야. 뭐로부터? 자, 여기서도, 서치즈부터 언어, 관습, 법, 정치적인 제도 등등과 같은 자, 시간마다 장소마다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것들을 자, 구별해내는 것은 관례가 되어 왔다. 그래서 항상 변하지 않는 것과 자, 관례, 문화 같은 항상 변하는 것 그런 것을 자, 인간은 그리스인들은 구별해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말하는 것이 빈칸에 무엇인지 우리가 또 착안해낼 수가 있겠지. 자, 계속. 자, 그리스인들부터 볼까? 자, 그리스인들은 자, 이전에 즉 전자 종류의 것들을 종합적으로 physis 즉 우리가 대략적으로 nature 자연이라고 번역하는 것 자를 말하게 되었다. 자, 그럼 전자는 뭐야? 아까 자연의 상태를 말하는 여러 가지 식물, 동물, 계절, 별 등이었죠. 자, 그리고 refer to A as B야. 또 refer to A as B가 되겠죠. 즉, 후자는 뭐였어요? 후자는 다른 것들이었죠. 그 다른 것들 이를테면은 뭐 제도, 관습, 법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장소마다 시간마다 바뀌는 자, 그 후자를 넘어서 즉 대략적으로 관례, 심지어 심지어 문화라고 말하는 자, 그런 것을 후자를 문화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걸 자연물을 이제 자연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한 것을 문화라고 말했다. 자, 그래서 crucial point of this distinction 이런 구분의 중요한 점은 뭐냐? 자, while 뭐뭐 하지만이죠. 자연 즉 physics가 즉 자연이 고정된 환경 즉 인간이 삶에 적응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태풍 어쩔 수 없잖아. 그러한 고정된 환경을 자연이 제공하지만 자, 인간이 만든 것들 즉 그때마다 다른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간이 만든 것들과 그러한 제도 즉 노모스의 복수 형태야. 이 노모는 자, 적어도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 변화되어진다. 자,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인들은 자, 중요한 구분인데 무엇과 무엇 사이 구분을 한 거야?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을 자, 비교한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것과 인간적인 현상 이것을 비교했다. 그래서 앞에 말하는 자연과 내추럴 그 다음에 인간의 현상 culture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3번. 자,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회과학 연구의 난제. 자, 네트워크 사회의 전환인데, 전환은 어느 면으로 보나, 자, 젊은이와, 자, 미디어를, 자, 완전히 바꾸다가 turn on its head이야. 완전히 바꾸었고, 새로운 기회로 이끌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이끌었다. 잘못했죠, 선생님이? 빈칸 먼저 읽었어야죠. Sorry. 자, with 땡땡. 자, in media landscape. 미디어 환경 내에서 땡땡은 자, 땡땡 가운데 그러한 연구는 훨씬 더 복잡하다. 그래서 it used to be라는 것은 예전의 그것, 즉 예전의 연구보다는 자, 그러한 오늘날의 연구가 훨씬 더 복잡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그러한 연구가 무엇인지 그 연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 그 연구가 그 연구가 복잡한데 어떤 상황에서 미디어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연구가 복잡한 건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복잡성과 연구가 복잡한 것에 대한 조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글을 읽어 봐야겠죠. 자, 아까 첫 번째 머릿말 읽었으니까. 자, 어쨌든 네트워크 사회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야. 자, 젊은이에 대한 연구가 되겠죠? 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이끈 그 연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아마도 가장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야. 그래서 강조하는 구두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연구의 대상이 moving target, 움직이는 타겟이 되었다. 자, 우리가 뭐 어떤 활로 관역을 쏠 때 관역이 막 움직여. 그러면 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주면 돼. 많은 미디어와 그다음 소통 기술은 우리가 오늘날 투자하는 소통 기술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의 연구 대상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변하고 있다는 거죠. 종종 비록 우리가 그런 당면한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동안에도 계속 뭐 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연구 대상이 이것은 특히 사회과학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자, 왜냐하면 사회과학자들은 종종 적절한 방법론적인 어떤 엄격함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답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자, 어느 정도 연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된 연구, 그런 것이 있어야지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어때? 그 연구 대상인 미디어와 젊은이층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항상 변하고 있잖아. 그 연구 대상이. 그죠? 자,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을 이미 할애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연구 대상은 또 바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인데 미디어 사용과 장기적인 어떤 그것에 끼치는 결과물, 이것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 자, 그만큼 젊은이는 추적되어져야 한다. 여러 해에 걸쳐서. 결국 젊은 사람들이 미디어의 어떤 여러 가지 관습에 익숙해져 있고 그 관습이 계속 바뀌잖아. 자, 그런데 그럼 계속 추적되어져야지만 그들의 속성을 알겠죠? 그들의 미디어의 사용은 자, 반복적으로 측정될 필요가. 왜 반복적으로 측정돼야 돼? 계속 바뀌니까 미디어 사용이. 이를테면은 처음에 핸드폰도 우리 몇 개월마다 계속 핸드폰이 바뀌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기술들이 바뀌어서 사용법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기술들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따라잡으려면 반복적으로 측정되어야겠죠. 그들의 어떤 미디어 사용을. 자, 위드 땡땡. 요즘에는 뭐 아니 인스타그램 이제 유명하지? 그런 식으로.
자, 미디어 환경에서의 땡땡, 즉 빠르고 종종 단기적인 진전, 그죠? 진전으로 그런 연구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빠르게 뭐 한다는 얘기야?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빠르게 바뀌는 그런 부분을 자 3번과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여기 체인징이 있었죠. 지속적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을 시켜줘야겠죠.